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문지혜 사무국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022년 올해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 연관 지원사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웃을 만나고 관계 맺는 과정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3월 31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시간을 넘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사업 기간은 협약일, 약 5월 말에서 6월 초로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입니다. 강북구에 거주하시거나 학교, 직장 등의 생활 기반이 있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마을 공동체 사업 주요 절차 및 일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3월 31일까지, 그리고 현재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심사 및 선정은 4월 8일부터 5월까지 진행됩니다. 협약 체결은 5월에서 6월 초 사이, 그리고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을 종료하시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정산 및 성과 평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마을 공동체 사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총 4가지 유형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웃 만들기와 모임 활성화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21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 골목 만들기 사업, 특화 사업은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었고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웃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은 씨앗기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을 공동체 씨앗을 처음 뿌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이고요. 이런 소규모 모임을 만드시고 모임을 통해 주변 이웃들과 관계망을 형성하시는 게 사업 내용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시는 게 핵심이죠. 자격 조건은요, 단체는 불가하고요. 주민 모임만 가능합니다. 단, 처음 지원하는 주민분들로 구성된 모임이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모임당 100만 원 이내, 총 10팀을 선발하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의 또 다른 이름은 새싹기 사업입니다. 이웃 만들기를 통해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을 새싹으로 잘 자라게 하는 단계의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모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이전에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모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는 이웃 관계망을 기반으로 모임 구성원들의 관심 의제를 지역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시도해보는 활동인데요. 이후 우리 모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활동하시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중요한 목표는 지역 내 다양한 공간, 지역 자원들과 연계를 시도해보고 부족하고 필요한 자원은 연결하며 우리 모임의 기반을 다져갈 수 있겠죠? 자격 조건은 3인 이상 주민 모임, 그리고 단체도 가능하며 유경험 모임 또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사업당 200만 원 이내로 총 10팀을 선정하며 사업의 책임성을 위해 모임 활성화부터 자부담 5%를 책정하셔서 사업 계획에 함께 예산 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간, 골목, 특화 사업이 통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 공간 또는 골목을 연계하거나 관심 있는 의제 중심의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처럼 공간 사업, 골목 사업을 정확히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골목을 연계하거나 공간과 의제를 연계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을 지원하실 때는 주력 분야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중심이 공간에 있는지 또는 골목에 있는지 의제에 있는지에 따라 그 내용과 서류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간 연계 사업은 공동체 공간 활동을 중심으로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주민 모임들이 누구나 활동 가능한 안전한 마을 거점을 운영하며 주민 모임 발생을 촉진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골목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골목 연계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웃을 연결하는 실핏줄로서의 골목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골목을 중심으로 한 골목 반상회 구성, 협동을 통한 골목 공유, 마을 의제 발굴 및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간과 골목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 둘 중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제형은 지역에 필요한 의제 중심 활동인데요. 이웃들과 함께 마을, 지역에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해당 의제, 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을 계획하고 지역 자원들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3분야 모두 사업당 7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총 7팀을 선정합니다. 역시 5%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을 문제 해결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반드시 3개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가 한 모임을 이루어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 모임이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는 일단 1,000만 원으로 사업비 단위가 크고 실제 문제 해결을 해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모임, 단체 간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활용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연합 모임 및 단체가 협업을 통해 강북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를 정의하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활동을 선택하시는 의제는 강북구 지역 내에서 확산 가능한 과제여야 하며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엔 실제 측정 가능한 변화, 주민 체감도 등 평가, 환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은 모임 및 단체 3개 이상 연합으로 신청하셔야 하고요. 1개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1,000만 원 이내로 총 2개 모임을 선정하며 자부담은 5%입니다. 네, 전체 사업 유형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표인데요. 총 선정하는 팀 수는 29개 팀이며 C학기에서 실행기로 갈수록 금액이 점점 높아지며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좀 더 분명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들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활동은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환경, 소통, 문화, 교육, 마을 행사, 마을 기록,
인권, 기타 등 다양한 의제 활동을 저희가 예시로 공고문에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외 대상 사업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제외 대상 사업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먼저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거나 사회단체 보조금 등 단체가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 단체나 모임의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제한되지만 코로나로 인한 포기, 중단은 예외입니다. 단체 등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고유 사업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보조받는 것도 불가합니다. 단체의 고유 사업인지,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반드시 사전 검토 바랍니다. 직업훈련이나 어학, 교과목 특기 적성, 자격증 취득 등 일반 강좌를 운영하거나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와 영리 목적의 사업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 김장김치 전달 등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복지 물품을 전달하고 끝나는 단순 복지 사업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지원이 불가하니 사전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3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는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마을 공동체 사업은 최대 5년, 5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 제안자나 실무 책임자로 사업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다른 분야의 사업의 대표 제안자나 실무 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부부, 동거인, 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범위입니다. 다양한 직책의 활동비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사업비도 다양한 비목의 사업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설명회 영상 중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2022년 강북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집행 지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상근직 인건비는 책정이 불가하며 자본적 경비는 보조금으로 책정이 불가하고 자부담으로만 책정이 가능합니다. 시설비의 경우는 마을 특화활동 지원 사업 중 공간 연계 사업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은 사업 내용을 이해하거나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에서 분야별 사업 주안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예산 편성 요령, 지역자원 연계 등 사업계획서 작성에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는 사전상담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상담이 필수로 지정되어 반드시 상담을 하고 접수하셔야 하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해당 사업 유형에 맞는 계획서를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특화활동 지원 공간 연계 사업의 경우 공간 임차 계약서 사본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 무상임대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상임대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무상임대 확인서 서식이 필요하신 모임에서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 마감일인 31일에는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전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서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게시글을 클릭하여 필수 정보를 입력하시고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사업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기간은 4월 8일 금요일에서 4월 13일 수요일까지이며 분야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다릅니다. 특화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공간연계 사업과 골목연계사업은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반드시 대표 제안자 또는 실무 책임자 중 한 분이 심사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 분야별로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통해 보조금 규모나 팀수 조정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5월 말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실행계획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실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센터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최종 실행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협약이 진행되게 되고 협약 이후 보조금 교부가 됩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의 경우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에서, 그 외의 사업의 경우 강북구청 마을협직과에서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조금 교부 전에 미리 사업비를 지출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정되신 사업지기들 대상으로는 6월 초에 선정자 보조금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7월에서 8월 중엔 인근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모임이 진행되며 사업 컨설팅이 7월에서 9월 1회, 11월에 1회, 총 2회가 진행됩니다. 사업이 모두 끝난 후엔 사업지기 성과 앞마당이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였고요. 혹시 우리 모임이 생각하고 있는 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신다면 그 외에 다양한 지원사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200개 모임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세대 이상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있고요.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문화공간 활동 지원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사업도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쉽게도 올해 사업은 마감이 되었네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센터로 문의 주시거나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네,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안내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는 마을 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모사업 정보, 마을 정보를 카카오 채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궁금한 것도 1:1 채팅으로 물어보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제가 차근차근 사업계획서 양식과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체크해 보셔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모임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획하셔야 하는데요.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모임원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모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통해 추진 내용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공고문을 확인하여 우리 모임과 맞는 사업 유형은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세요. 유형을 선택했다면 해당 유형의 예산과 맞추어 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와, 몇 명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과 예산을 구성했다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모임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도 계획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이 크든 적든 작은 것이라도 역할을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하게 된다면 사업 종료 시점에는 누군가 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속 가능한 모임을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서 작성 실전. 사업계획서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모든 유형의 사업계획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 제안자 한 명의 계획이 아니라 모임 구성원들이 같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먼저 이웃 만들기 사업계획서의 포인트. 이웃 만들기는 새로운 이웃을 만나서 모임을 형성하는 단계죠. 모임을 형성할 때 뜨개질을 할 수도 악기를 연습할 수도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보단 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이웃을 어떻게 만나고 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뜨개질을 예로 든다면 1회차에 수세미를 만들고 2회차에 방석을 만들고 3회차에 가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활동을 하시면서 구성원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이웃들을 우리 모임에 초대할 것인지, 모임이 끝나고 우리 모임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사업계획서에 잘 담아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이 이웃을 정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이라면 공동체 모임 활성화는 이미 형성된 공동체 모임의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그 활동이 지역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임원들 간의 관계가 더 탄탄해지고 새로운 회원의 참여로 확장되고 지속적인 모임 활동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서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웃 만들기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체 모임 활성화보다 좀 더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모임 활성화 사업에서 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시도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로 눈을 돌려서 공간을 중심으로, 골목을 중심으로 또는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다른 주민 모임들과 관계 맺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 실질적으로 함께 연계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 연계 사업의 경우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한 마을 거점으로 마을 주민 모임들에게 공간을 연계할지, 공간을 통해 주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어떻게 활동으로 풀어낼지, 이를 통해 공동체를 어떻게 강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골목 연계 사업의 경우 골목 단위 거주민들 간의 반상회, 협동을 통해 골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고민을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해당 활동을 하며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겠죠? 의제형의 경우 골목이나 공간 등 특정한 물리적 공간이 없지만 활성화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제를 어떻게 이웃 간 관계망과 지역 자원과 연계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업 지역은 의제에 따라 강북구 전체일 수도 있고 한 행정동 또는 몇 개의 동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마을 문제 해결 제안형은
가장 많은 고민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요. 연합 모임 및 단체가 강북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정의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연합 모임이기 때문에 구성 모임 및 단체들 간 시너지와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강북군의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거나 모델화를 하거나 정책 개선을 하는 등 확산 가능한 과제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업 종료 후 평가, 한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서 사업 계획에 함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양식을 함께 보면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공통사항으로 여기에 나오는 양식의 맨 위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모임인지 단체인지 구분된 칸에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신규 지원인지 연속 지원인지 체크해 주세요. 이웃 만들기 사업은 신규만 가능하고 모임 활성화 사업은 연속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안 사업명에는 사업 내용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사업명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사업 지역은 활동하실 행정동, 예를 들면 번이동, 미아동과 같은 행정동을 적어주시고 동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해도 가급적 활동 비중이 높은 동이나 대표 제안자들이 많이 속해 있는 동명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총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웃 만들기는 자부담이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체 소개는 단체만 작성해 주시고요. 모임 현황은 구성하신 모임의 이름, 설립일자, 운영진수, 총 회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민모임 소개의 대표 제안자 1, 2, 3칸에는 모임 구성원 중 대표 제안자로 참여하시게 되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보통 대표 제안자 1번에 기입된 분의 이름으로 보조금 통장 개설을 진행하게 되니 사전 합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실무 책임자는 회계 등 다양한 실무를 주요하게 하실 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대표 제안자와 같다면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표 제안자 이외의 분이라면 인적사항 모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서명 또는 날인은 선정된 후 제출하기 때문에 이름만 기입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과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은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의 하단에 공간 운영자와 촉진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간 연계 사업의 경우에는 실무 책임자 그리고 공간 운영자만 기입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활동비 상한이 다르니 집행 지침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골목 연계, 의제형은 실무 책임자와 촉진자만 기입 가능합니다.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은 상단의 제안 모임 소개란에 연합한 모임의 정보를 적어주시고요. 이어서 연합한 단체 또는 모임 개별의 정보를 하단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 간사는 대표 제안자와 같을 수 있으며 같은 경우 이름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계획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작성하시는 부분인데요. 제안 사업명과 모임명을 적어주시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평가 부분은 이웃 만들기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이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보조금 사업 진행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을 기입해 주세요. 이번엔 계획 관련 내용입니다. 이웃 만들기, 모임 활성화 유형의 경우 모이게 된 계기와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 특화 활동 지원과 마을 문제 해결은 사업 제안 과정과 사업 내용란에 배경과 과정, 지역 현황,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지역 주민은 어떻게 참여시킬 예정인지, 연계는 어떻게 할지 개괄적으로 적어주세요. 사업 목적, 기대 효과는 사업을 진행하며 모임 또는 마을의 변화로서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입니다. 가장 왼쪽에 위치한 세부사업 1, 2, 3 밑에는 해당 세부사업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명을 꼭 기입해 주시고 실행 일정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하게 되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에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업 내용은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의 대략적 내용을, 대상 및 인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정도를 계획하는지 기입해 주시고 일시, 총 횟수는 언제 진행할지 또는 몇 회 진행할지 기입해 주세요. 장소는 사업을 실제 추진하실 장소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 혹시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모르신다면 센터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위의 내용에 다 담기지 않는 내용, 이를테면 홍보 방법, 회차별 추진 방법,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방법, 지역 자원들 간의 협력 방법 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실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이 쓰이지 않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면 사업계획 안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열린마을 강좌는 센터가 주관하는 20개의 강좌 중 1회 참여하시면 되고 이웃 만들기 사업은 대표 제안자 3인 이상, 그 외 사업은 대표 제안자 중 1명 이상 필수 참여하셔야 합니다. 열린마을 강좌는 기본적인 마을 공동체 이해, 그리고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의 다양한 가치를 담은 교육 주제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사업비 책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은 사업 목표를 기입해 주시고 공동체나 마을의 변화를 어떤 걸 기대하는지, 기대하는 점을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몇 명의 이웃을 더 만나 모임을 확장할지에 대해 모임 회원수 변화 기대에 인원수를 기입해 주세요. 모임 활성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을 목표로 삼을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내용 부분입니다. 이웃 만들기는 작성하지 않고요. 하단에 기관, 분류별 유형 예시를 참고하셔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에 어떤 자원들과 같이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때 도움을 받고 같이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은 모임 활성화부터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들과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구성원들 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가져갈지도 미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계획입니다. 1번의 총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친 금액을 적어주시고 하단 표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나누어 예산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웃 만들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2022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을 참고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사업 참여자 명단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관련입니다. 사업 참여자 명단에는 1회 이상의 세부 사업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의 명단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참여자 명단에 기재된 구성원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서명이 날인된 원본은 협약 시 제출하게 되니 접수 시에는 이름만 기입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임 활성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은 추가적으로 작성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부담 마련 및 활용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가자로부터 재료비, 참가비, 물품 판매 등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오래 진행되는 사업에서 소진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을 어떻게 마련할지, 어떻게 쓸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성과 목표 부분도 이웃 만들기를 제외한 사업 유형에서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모임 회원수의 변화 목표나 정기회의 수, 공간 대여 횟수 등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성과 목표 한 가지를 정하여 작성해 주시는 게 정량적 목표입니다. 정성적 목표는 숫자로 표기하기는 어렵지만 모임에서 과정 또는 결과로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해당 성과 목표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목표를 기입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목표를 평가할지,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임, 단체, 공간, 골목 소개서인데요. 이웃 만들기와 모임 활성화는 기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마을 특화 활동 지원 사업에서 공간 연계 유형인 경우엔 모임 단체 및 공간 소개서를 작성해 주시고 골목 연계 유형은 모임 단체 및 골목 소개서, 의제형인 경우 모임 단체 소개서를 작성해 주세요. 마을 문제 해결 사업은 단체 또는 모임별로 각 한 개씩 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임 3개가 연합해서 제출한 경우 모임 소개서 3장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겠죠? 골목 연계 사업인 경우에는 골목 소개서 안에 골목의 주소와 사진 등을 기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골목의 범위를 특히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막상 쓰시다 보면 어렵고 막히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워 마시고 저희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의 사전상담을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